안녕하세요. 미감케어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우드슬랩 원목 테이블, 원목 싱크대, 원목 상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기성품은 나름대로 각이 져서 이쁘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통 원목을 딱 잘라갖고 만든 경우는 표면이 정리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낙서, 오염, 찍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다는 거죠. 이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낙서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크랙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크랙을 또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옹이 부분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의 또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기도 해요. 오늘은 우드슬랩 나무 표면 정리 및 오염 방지,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코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연마 과정인데, UV 코팅하고 다르게 뭐 우레탄 결이나 니스를 칠하게 되면 좀 장시간 쓰다 보면 이제 끈적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문제로 종이를 올려놔도 붙어버리고, 뭐 숟가락 젓가락 놓으면 끈적이고 위생상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마를 싹 해서 표면을 갈아내는 거죠. 그 뒤에 프라이머나 UV 주제를 입혀서 도포를 하게 되는데, 역시나 나무가 보면은 특성이 있죠. 무르기도 하고, 무른 애들은 특히 수분 흡수를 빨리 할 거예요. 그럼 크랙도 더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연마 과정인데, 다행히 이거는 선물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레탄 칠이나 이런 거 뭔 칠이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연마는 쉬웠으나 엣지 부분이 연마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못해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집에 좀 분진이 날릴 수 있다는 거, 최대한 흡진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날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진이 안 날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마도 신중히 해야 되고, 그 나무의 특성상 찍힘도 많이 있었어요. 연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보기는 처음이고, 뭐 영상으로는 12분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실제로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작업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작업 시계를 보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처음에는 연마만 하고 찍힘은 무시하려고 했는데, 고객님과의 또 궁합이 좀 있어요. 좀 말 좀 신경 써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옹이도 채워 넣고 찍힘도 채워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300방으로 밀어도 되는데, 좀 거친 연마, 제일 거친 것부터 시작을 다시 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팅의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마입니다. 연마를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 잡아야 되는 거고, 이거 엣지면 같은 경우는 지금 쿠션 패드를 써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연마하는 면이 제대로 닿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좀 많이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작업장에서 갖고 와서 해야 되는, 또 운반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흡진하면서 양손을 놀리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분진이 쌓이는 거 보이죠? 대신에 표면은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쌓여있는 먼지를 흡진하고,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좀 생략은 돼 있는데, 물 청소도 해야 되고 건조도 해야 되고 말려도 해야 되고, 일단 최대한으로 오염 잡고 기스 잡아주고 하는 거. 이 옹이 부분, 이 부분 채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크랙간 부분도 본드로 좀 접착을 할 것이고, 저는 이런 옹이나 크랙이 상당히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저는 멋있더라고요. 엣지면만 아니었으면 먼지가 많이 날리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품화된 나무가 아니고, 아시는 분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오래 쓰시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가 저도 먼지를 많이 먹고 때문에. 근데 냄새는 나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싱크대 인조드리석은 표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프라이머 없이 진행을 하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주재와 물은 나무 사이에서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를 솔직히 안 써도 상관없는데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옹이 부분 메꿨고요. 이거 메꾸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왜 그러냐, 본드가 그 깊이가 깊다 보면 한 번에 다 채우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고 발리고 이 경화제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옹이 뿐만이 아니라 크랙 옆에 부분, 많이 찍힌 부분, 나무의 상처난 부분도 갈라줘야 되고, 그 갈라짐 사이도 날카로운 부분은 살짝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갈아내고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무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거죠. 이게 또 한 번에 연마를 하게 되면 표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업을 조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너무 뾰족한 부분은 살짝 숨을 죽여주기도 하고, 잘 잡아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마는 거의 다 됐고요. 이런 부분, 찢긴 부분도 지금 다 메꿈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게 사람마다 다 취향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쇠나무가 이렇게 생긴 걸, 최대한 표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박 팀장 같은 경우는 싱크대 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재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왕이면 표면이 매끄러우면 좋겠죠. 장비에 나무 분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다음 집에서 열심히 청소 소지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무가 기존 오염에서 박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뻐졌죠. 저 안쪽 부분은 레진아트 개념으로 작업을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그거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객님께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프라이머가 도포가 되고 있어요. 와우! 프라이머는 한 번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나무 상태에, 그 다음에 흡수 상태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프라이머가 너무 두껍게 도포가 되면 주재 사이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최대한 얇게 도포가 됩니다. 프라이머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프라이머의 경도는 약하죠. 그래서 프라이머는 최대한 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쌓을 수 있는 레이어를 쌓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주재는 조금 두껍게, 그리고 주재 선택에 있어서 유광, 무광, 반광 다 선택이 가능하고, 나무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본 결과 무광 계열이 좀 더 많이 이쁜 것 같아요. 엣지면도 아까 같이 얼룩 없고, 그 다음에 연마 흔적 없고 깔끔하게 잘 갈렸고요. 빠진 곳이 없이 잘 발려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프라이머까지만 도포해도 상당히 처음과는 다른 느낌이죠. 다리 부분은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상판 부분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외선 경화, 이 부위 경화가 시작이 되고, 목재용 경화는 다소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진행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냥 꼼꼼히 경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부분이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꼼꼼 경화는 필수입니다.
나무 같은 경우가 싱크대보다 오히려 시간은 더 걸리죠. 이 옹이 부분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크랙 있는 부분이랑 나무 감성 그대로. 1차 경화 끝났고 2차 주제가 도포가 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광이 초반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무광 계열은 광이 서서히 소광이 되는 거죠. 이때 역시 저 갈라진 크랙 사이도 꼼꼼히 발라줘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놀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놀러 상태, 놀러 종류도 바뀌었다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조금 두껍게 도포가 되고요. 역시나 조명으로 검수를 하면서 발라야 되고, 이제 경화까지 맞췄는데 경화는 영상은 없네요. 물 뿌려가지고 안 발린 데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분진이 너무 많이 날렸기 때문에 페스툴 장비 청소기 연결해가지고 마도 흡진까지 하고 있으나, 뒤쪽 부분에 좀 날린 부분은 좀 청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흔쾌히 고객님께서 청소를 해주신다고 기분 좋게 해주셨어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오염에서 강해졌고, 그 다음에 낙서도 안 생기고, 나무가 무른 경우는 찍힐 수 있는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끈적이지 않게 오래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